자, 그럼 연결되어 있는 다음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올해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좀 구입하려고 하는데 네. 자금이 좀 모자라가지고 부모님한테 좀 일부 돈을 빌려서 구입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실제로 부모님과 이제 차용증을 작성해서 그거에서 매달 이자를 드릴 생각인데 네. 얼마 정도 이자를 지급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을 하는 게 세법상 좀 문제가 안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경우인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시청자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네. 일명 부모론이라고도 하죠. 부모론이요? 네. 네네. 자,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근데 네. 이제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도 다르시기 때문에 시청자님은 부모님한테 얼마를 빌려오실 생각이세요? 한 3억 정도 빌리려고 해요. 3억 정도? 실제 이자도 주고 하실 거고요. 네네. 그러면 혹시 뭐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빌리거나 아니면 과거에 혹시 받은 금액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아니요, 과거에는 빌리거나 받은 돈은 없어요. 그럼 이게 이제 처음이신 거네요? 네네. 네, 우선 부모님한테 자금을 빌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세법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특수관계자 간이고 특히 직계존속으로부터 직계비속이 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게 빌린다기보다는 증여로 추정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증여로 보느냐 아니면 빌린 걸로 보느냐를 나눠야 되는데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부모님한테 진짜 빌리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매달 이제 이자를 용돈식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얼마를 산정할지가 되게 중요한데 법적으로는 부모님이 아닌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한테 자금을 빌릴 때도 네. 4.6%라는 법정 이자율을 정해놨어요. 아하. 근데 우리가 차용증을 쓰거나 할 때 법정 이자율은 정해놨는데 이게 증여로 볼 수 있는 금액, 이자를 증여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연 1,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은 그건 증여 의제로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만약에 4.6%가 아니라 물론 부모님한테 이자로 더 많은 금액을 줄 수도 있기는 있는데 네. 예외적으로 만약에 이게 이제 1.6%로 계약서를 썼다. 그럼 차이 나는 금액이 이제 3%잖아요. 법으로는 4.6% 받으라고 했는데 부모님한테 1.6%만 줬다. 그러면은 3%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럼 3억에서 3%면 이게 900만 원이에요. 네. 그럼 법으로 정해놓은 1,000만 원보다 적죠.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을 줄 때는 증여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자를 적을 때 이렇게 하면 되고 차용증을 쓰는 것보다는 실제는 뭐 공증도 받아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종이보다는 실질적으로 돈을 갚았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하세요. 그래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또는 차용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언제 날짜로 원금 얼마를 빌려주고 언제 상환할 것이고 이거에 대한 이자율은 몇 %고 매달 언제 날짜에 이자를 얼마를 주기로 한다. 요거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딱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 건에 대해서는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게 아니라 실질 빌린 거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네. 이자는 이 정도 금액으로 정하시면은 특별히 이거를 빌린 거에 대해서 증여로 추정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3억도 안 갚아도 되는 거냐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자 있잖아요. 네. 이 이자를 법으로 정한 것보다 조금 덜 줘도 괜찮다는 거지 3억 원을 안 갚아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언젠가는 갚으시고 그 금액을 부모님한테 대출받으면 빌려오면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보다는 이자를 좀 덜 내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지 요거는 갚으셔야 되고 계약서에도 명시하시고 이자 부분을 조금 조절하시면은 좀 더 원활하게 자금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꼭 갚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돈을 빌려주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또 돈을 빌려야 하는 자식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되었던 것 같고요.